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기어이 터졌다. 자동차, 중공업, 철강, 탈퇴 선언. 민주노총은 노조원이 7% 이내로 노동자 대표가 아니며 일방적 노동법의 수혜를 입어 파업을 선동하고 있고 조직 특성상 간첩 문제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포스코 포항지회, 롯데캐피탈, 대기업의 해외 이전과 맞물려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도 빠르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으로 국가 전복 간첩과 산업 스파이, 기술 탈취 등의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중국인에 대한 특단 대책을 통하여 부동산 싹쓸이 등을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터미가 입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보시면 민주노총 기어이 터졌다. 자동차, 철강 탈퇴 선언. 지금면 전국 노동조합 총연맹. 자, 바로 민주노총. 보시면 민주노총 탈폭력, 탈정치, 탈기득권을 촉구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폭력적이고 정치적이고 기득권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경제에서 제목을 뽑은 건데, 자, 민주노총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자, 먼저 민주노총을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보시면 노동자 대표가 아닙니다.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귀족 노조,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상당히 거의 1억, 2억 이 정도의 그냥 노동자들을 대변할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입김이 세요. 지금 약자인 척하고. 여기 보세요. 민주노총은 노동계 대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회원이 약 100만 명이 좀 넘는데 노동자로 따지면 대략 한 7%, 1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노동자 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노총은 귀족 노조, 또 이익 집단, 정치 세력, 이미 이렇게 변한 지 오래예요. 자, 이번에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 청년층 계회나 박탈하고 있어요. 이거 뭐 민주노총이 일부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구조상 그래요. 대기업, 공무원, 철밥통을 지켜주는 게 누굽니까? 민주노총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은 그나마 갈 수 있는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또는 자, 초봉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꽉 민노총에서 잡지만 않는다면 계속 호봉제로 승진해 가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초봉도 얼마든지 공무원들도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일방적 노동법. 정말로 지금 아직 국회 통과하는 데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아직은 이제 둥 떠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이거 정말 기업들 해외로 막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파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이 파업의 범위까지 확대시켜서 임금 인상, 맨날 임금이다, 성과급이다, 수당이다. 자, 손해배상 이것도 별로 사용자층에서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우면 이거 어느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노동자 대변보다 지금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노동자들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노총, 노총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려워요. 그 말이 됩니까? 자, 조직 특성상 좀 민주노총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조직 특성상 간첩 활동하기 딱 알맞아요. 왜? 매달 파업하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막 혐의도 받고 재판도 받고 실형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보시면 자, 국정원 추산하기에 남한의 북한 간첩은 대략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해요. 이 북한 간첩은요, 좌든 우든 어디든지 스며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뻔하잖아요. 자, 중국 간첩 이게 더 무서워요. 북한도 무섭지만 정치, 경제, 기술,
사이버,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에 뻗쳐 있어요. 보이스피싱도요, 중국이 아주 심각해요. 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보안도 뚫리게 돼서 혹시 나중에 뭐 전쟁 안 일어난다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 조직을 속속들이 중국이 다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더군다나 친중 정치 세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방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민노총 등 북한, 중국 간첩에 취약한 조직. 이제 뭐 오해는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뭐 민주노총이 간첩이다 이런 말은 한 건 아니에요. 취약하다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이제 극우 세력들은 민주노총을 아예 빨갱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극우가 아니에요.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끼어들면요, 이건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여기 보시면 민노총 탈퇴. 자, 민주노총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 법원 탈퇴 결의 정당. 자, 탈퇴 속출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은행 노조, 민노총의 하부 조직에 불과해서 탈퇴했고, 포스코 포항지휘도 탈퇴했고, 롯데케미칼도 뭐 조합원비 7천만 원이나 걷어대고, 그래서 80% 찬성으로 탈퇴하고, 여기만 있겠습니까? 정말 탈퇴한 곳들이 많아서 23년 이후에는 노조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탈퇴 원인, 조합비 납부를 너무나 요구하는 거야. 정치 집회, 즉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정치 집회로 계속 파업을 하고, 산별 노조 전환 정책, 기업마다 다 맞지 않아요. 어떻게 민주노총이 모든 기업의 생리에 맞아가지고 다 대변해 주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노총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 노조를 만들어서 타협과 상생의 길을 터나가는 거예요. 탈퇴 후 밀린 조합비, 이거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조직은 여러분들 가입도 하지 마세요. 가입은 쉬운데 탈퇴가 어렵다.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끝까지 회비 받아내고 조합비 받아내고 여기에 실망을 해가지고 가입 안 하는 팀도 많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핵심이 탈퇴하는데, 탈퇴하고 싶어서 꼭 탈퇴한다 이거보다 해외로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써요. 여기 보세요. 자동차 해외 이전과 국내 부진으로 저절로 탈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길바닥이 노숙자, 실업자 손가락 빠는 날이 아마 올지도 몰라요. 민노총 아주 극 상위층에 있는 분들. 중공업, 조선 해외 이전, 역시 해외 이전이 많습니다. 또 고급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기술력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래서 탈퇴하는 거예요. 제철, 포항제철도 탈퇴했었고 일부가. 이제 현대제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노조와 그냥 노동자들 사이에 간극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꼭 민노총 산하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 중공업, 이제 조선, 그 다음에 철강, 이게 탈퇴를 해버리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중국인 문제. 자, 무비자 중국 확대, 이게 뭡니까? 아니, 같이 무비자 했을 때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보겠어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겠어요?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손해보겠어요? 더군다나 중국은 시끄럽게가, 더럽고 시끄럽게가 뭐 이거 좀 민족차별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튜브 틀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막 시끌시끌해요. 쓰레기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조선족이거나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순해요, 오히려 거꾸로. 순수 중국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제주도 93%가 중국인 불법 체류자 1만 명. 와, 엄청나네요. 불법 1만 명의 제주도. 자, 범죄, 쓰레기 투기, 공공질서 훼손 반복하고요. 잡혀도 큰 소리 쳐요. 지네 나라가 크다, 강대국이다 이거예요. 반성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죠. 자, 국가 전복, 간첩 많이 부립니다. 첨단 산업 스파이,
또 북한하고 연계, 이거 완전 보안 문제가 뜰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무비자를 이렇게까지 확대해가지고 시진핑이 하자면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역사적 앙금이 있어도 왜 중국을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싫어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지.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당연하죠. 공산주의 국가는 믿을 나라가 못 돼요. 더군다나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종합적 문제. 중국인이 버린 쓰레기가 백령도를 다 채웠고요. 서해안 있죠. 쓰레기들을 치우느라고 볼일 못 봐요. 얼마나 쓰레기를 버려대는지. 족속들이. 무비자 입국한 다음에 도주해버려요. 강력하게 대처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요, 중국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돼요. 정말로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우리나라 그냥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싹쓸이해 가잖아요. 그리고 총도 쏘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깜빵에 쳐넣어버려야지. 그리고 30년 때려버려야죠. 우리나라가 강하게 합니다. 그 부분은. 중국하고 무역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놈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드 때 얼마나 많이 탄압을 했는지. 아예 그냥 세계적 한류 뿌리채 흔들어 놓고 몰래 보고.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친중해도 좋아. 누가 뭐 반중만 하라고 했어요? 강하게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아니에요. 세계 10대 강국이란 말이 잊지 마세요. 지금 4대 강국이 주변에 있으니까 약소국처럼 느껴지고 그러지. 왜 그렇게 자국 정치인들은 자국에 대한 긍지심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뭐 친중이다 친일이다. 아니 본받을 나라를 좀 본받으세요. 그런 쓰레기 같은 나라들 친중 친일이 뭡니까? 아우 답답해요. 자, 해양 간첩들, 해역 정찰, 정보 수집, 군사, 나중에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 부동산 문제, 부동산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전적이에요. 투자에 규제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유리해. 대출 부재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받고. 이게 뭡니까? 세계 중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중국인들이 막 왜 자기 나라도 함부로 못하니까 투자하는 바람에 강력하게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만 헤헤 그러고 있어요. 규제, 상호의 원칙.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자기 나라 정부 입김이 워낙 세요. 대출 규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부동산 안정? 에이, 중국인이 싹쓸이 하게 되면 들썩들썩하죠. 자, 중국인 공동주택 토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중국인들 43,000, 압도적이네. 미국이 16,000, 나머지는 형편없어요. 이처럼 중국인들이 너무 국내 집을 산다. 여기는요, 토지입니다. 토지 보유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3조 5,580억 원. 이러다, 아직은 뭐 조금 그렇다지만,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지 이런 두려움까지 있어요. 중국 부도직전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많이 해요. 산업에서. 이제 예전에 최첨단 산업이 형편없던 중국이 아니에요. 제조업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맞서야 하는데 지금 다행히 중국이 힘들어요. 중국이 불운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선언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은 이미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정부는 난리죠 지금. 공산주의가 나 부도 났소 하면 공산당이 유지가 되겠어요? 난리 나죠. 데모하고 막 전국이 들끓겠죠. 독립하고. 그래서 중국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경제위기라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다만 곰겠죠. 지금 경제성장률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경제성장률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통계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니까. 자, 경기 부양 안 통한다. 부양책 안 통하는 이유.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 확산, 부동산 투자, 금융기업과 신탁회사들 수익이 너무나 안 좋아요. 부동산 업체 신탁회사 3조억 달러, 약 13% 자금 조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침체, 완커. 지금 중국 민영부동산 1위인데 31년 만에 배당도 중지됐고 비구이한 4조 5천억 영업 손실받고 채권이자도 미남, 헝다 미 법원에 아예 파산보호 신청까지 했고 완다 투기 등급으로 전락을 했고 지금 뭐 하나 안전한 게 없어요.
중국 경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붕괴돼 버리면 중국이 쉽게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미국 발위기, 일본 발위기, 세계 잘 위기를 보면 부동산이 문제였어요. 항상. 맞잖아요. 그 부동산 빚. 자, 그다음에 채권 발행도 힘들어요. 얼마나 쓰러져 가는지. 부동산 침체, 지방 세수 감소, 채권 발행이 채권이 쓰레기가 됐어요. 중국 거. 부실 채권 증가, 지방정부 총부채, LGFV 23조 달러나 되고, 중앙은행에서 지방정부로 떠넘긴 것들이 채권 악화. 중국이 뭐 금이 많으니까 괜찮다. 중국은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 천만에요. 그런 걸로 택도 없습니다. 중국 GDP의 300% 갚는 데는 이만큼밖에 도움이 안 돼요. 부도에 가깝죠. 차라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38조 달러. 금 다 팔아봤자 1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37조 달러 어떻게 할래요? 자, 미국 반중 정책 지금 어찌 됐거나 미워도 다시 한번. 미국은 반중 정책, 패권 우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되 중국하고는 친한 척하되 이용을 하고, 자,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의 노선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반중전선 적극 독점하고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을 심화시키자. 반중 인사. 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이미 세웠고, 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존 래클리프 CIA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미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최근 관세와도 연관시켜서 최종 타깃은 중국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유럽이네,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들쑤셔가지고 자유우방까지 들쑤셔서 미국이 그냥 막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채권, 달러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트럼프가. 응? 그래서 유예시킨 거예요. 중국만 빼고. 이제 지금은 좀 안정화됐잖아요. 반중 동참해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는 철저하게 중국 타도 패권 우위, 중국 견제 동참하지 않은 나라는 아마 동맹에서 파기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친중 정책 또는 중도 정책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유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 우선 정책을 쓰고 중국하고는 척만 안 재면 돼요. 척만. 단! 자, 국익을 위한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무비자,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중국은 그럴 나라가 못 돼요. 기술혁신, 현재 중국 인구 4배, 양자 컴퓨터 1위, 우주학도 1위고요. 한국, 미국과 경제동맹 해서 중국이 죽어야, 중국 경제가 죽어야, 첨단 산업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쟁의 관계니까. 한국 신공급망, 중국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화해야죠. 이제 중국 대신에 인도, 이제 남부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유럽, 미국까지 확대시켜요. 라틴까지. 이렇게 확대. 한국 신공급망 중국 벗어나야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요. 제가 보면 현대제철 결국 자폭 파업. 그렇죠. 귀족 노조 했기 때문에 자폭이 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협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금 투표까지 했잖아요. 투표까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합의를 받고 투표에서도 합의가 됐어요. 이거는 자, 노조가 됐든 노동자들이 됐든 이거 데모했다가는 해외로 떠나가지고 우리 졸지에 실업자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뜨끔한 거예요. 두 번째, 사측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사측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연례 행사예요. 민주노총은 이게 그냥 행사예요. 행사, 국경일처럼. 자, 1995년 설립됐죠. 민주노총. 지금 100만 명 회원이 좀 넘었는데 한국노총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유순하게 간다면 민주노총은 좀 강성하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워낙 강경하게 나가고 지금 경제 침체 상황에서 파업을 일삼으니까 싫은 거예요. 총파업.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 강하고요. 물론 뭐 그거가 객관적일 수도 있죠. 만약 이거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는 으쌰으쌰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 조직이 특정 정당을 비호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노조는 끝났습니다. 이제 왜 끝난 줄 아세요? 거대 기득권 노조 향한 노동자들의 강력 경고. 사측이 일단 강경하게 나올 거예요. 해외 이전, 공장 축소, 강제 해고, 공장 축소, 해외 이전 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두 번째,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일단은 그 뭐 민주노총 조합원까지 해가지고도 7%밖에 안 되고, 또 조합이라고 해서 다 뭐 그쪽 편인 줄 아세요? 어쩔 수 없이 가입된 사람들도 반절이 넘겠죠. 반절이 뭡니까? 70%는 그냥 양다리, 그냥 좀, 그래, 한번은 뭐 해봐라 해가지고 한 거지. 국민이 반발한다고요. 노조의 파업과 과도한 임금 협상. 그 지역이 황폐화되고 또 해외라도 떠나면 사측을 욕하겠어요? 노측을 욕하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극단적 법률, 이거 빨리 개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해외 이전 지역사회가 몰락해버려요. 완전히 그 지역이 망한다고요. 예를 들면 구미처럼. 노조 탈퇴. 공무원, 공사, 민주노총 많이 탈퇴했어요. 왜? 도움이 안 돼. 롯데케미칼도 아까 탈퇴했었고, 한국항공이랑.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도 해외로 자꾸 이전하다 보니까 탈퇴율이 올라가고 있죠. 공식 탈퇴는 아닌데 개별 탈퇴가 되는 거죠. 자, 노조들의 이런 강경투쟁,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투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93%는 강성노조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자체 노조를 바탕으로 기업과 상생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